저희 부부는 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봄이면 모를 심고 여름이면 풀을 뽑고 가을이면 별을 베는 게 저희 일상이었지요. 힘들었지만 그게 저희 삶이었어요. 올해도 풍년이었습니다. 호박도 실하게 열렸고 고추도 빨갛게 잘 익었어요. 임자, 이번엔 호박 말랭이도 만들고 찰떡도 해서 가져가면 좋겠네. 그래야지요. 갓김치도 담가놨고 며느리가 매운 거 좋아한다니까. 매운 고추장도 담가놨고 부모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아들 내 냉장고도 채워주고 싶었어요. 보자기 두세 개에 정성껏 준비한 먹거리들을 담았습니다.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버스 타는 날 아침 저희는 참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영감, 손주가 많이 컸을까? 그럼 벌써 입학을 했는데 창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들판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네를 만난다는 설렘이었지요. 버스에서 내리니 도시 공기가 참 낯설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아들네 아파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셨어요? 며느리의 첫마디였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귀찮은 듯이 던진 말이었어요. 그래, 윤호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겸사겸사 왔단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굳이.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는데 뭔가 공기가 무거웠어요. 며느리가 보자기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냉장고 꽉 찼는데 이걸 어디에 넣죠? 요즘 마트 음식도 다 유기농인데 굳이. 아, 이건 냉동실에 넣어라. 그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보자기를 현관 한쪽에 그냥 밀어놓고는 돌아섰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짐이 된 거였어요. 사랑은 말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을 때 마음은 참 허전하더라고요.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힘든데 뭐하러 오셨어요? 얼굴 좀 보자 싶어서.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곧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상 위에는 제가 가져온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배달 음식에다가 젊은이들이나 좋아할 법한 그런 음식만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손주 녀석 때문인가 보다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영감은 치킨 한 조각을 집더니 말없이 먹더군요. 저는 샐러드인가 뭔가 하는 것을 조금 먹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성껏 만든 찰떡이며 나물들이 현관 구석에 그대로 있는 걸 봤어요.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그 마음조차 받아주지 않으니 뭐라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 식사 후 내내 며느리는 핸드폰만 보고 손주는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영감도 저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우리 집에서 윤호 그룹 과외가 있거든요. 조용히 계셔주셔야 해요. 그래, 조용히 있으마. 그날 밤 저희는 작은 방에 누워 천정만 바라봤어요.
현관에 놓인 보자기들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임자, 우리가 괜히 왔나? 서운한가 보구려. 그래도 애들 얼굴은 봤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주 녀석 과외하는데 행여나 방해될까 싶어서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현관 문 앞에서 조심히 가세요. 바빠서 배웅 못 해드려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쓸쓸히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감이 말했습니다. 임자, 괜히 왔어? 지들도 바삐 사느라 그러는 거겠지요. 그렇게 영감을 위로했지만 마음은 영 좋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익숙하고 정겨운 들판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인생은 늘 뜻밖의 복을 품고 있다는 걸. 사실 아들 내외는 잘 모릅니다. 저희가 땅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요. 값어치도 없는 땅이니 관심도 없었겠죠.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이 마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땅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산중턱에 길도 없고 물도 안 나와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라서 아무도 관심 없는 땅이지요. 땅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사람 손길이 닿지 않으면 금세 자풀이 우거지고 덤불이 자라나서 정글처럼 변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값어치는 점점 떨어지고 나중엔 손 쓸 수조차 없게 되지요. 그래서 땅은 누군가 꾸준히 드나들며 일구고 보살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땅은 너무 외지고 불편한 곳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공짜로 쓰라고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쓸모없는 땅이었지요. 영감은 그래도 그 땅을 소중히 여겼어요. 조상님이 물려주신 건데 나는 못 팔겠네. 쓸모없어도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저도 그 땅 때문에 한숨을 쉬긴 했어요. 해마다 세금은 나가는데 하나도 쓸모가 없으니까요. 이 땅이 뭐가 도움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고 지킨 그 땅이 나중에 저희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인데 그러나? 어르신네 땅, 그 산 중턱에 있는 땅 말이에요. 거기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온대요. 뭐? 군청에서 대단지 관광개발 승인이 났대요. 어르신네 땅이 딱 한가운데래요. 심장이 마구 쿵쾅거렸습니다. 그 쓸모없던 땅이? 쓸모없긴요. 위치가 딱이래요. 경치도 좋고 도로도 새로 내고 며칠 뒤 정말로 개발업체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는 어르신 이 땅 소유주 맞으시죠? 저희가 꼭 매입하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보는데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내 입지가 최고입니다. 어르신 복 받으셨어요. 평생 한 푼 값어치도 없다던 그 땅이 평생 처음 보는 큰돈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영감과 저는 그날 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 복이 이렇게 오는 거였나? 그 돈으로 저희는 낡은 집을 고쳤습니다.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보일러도 새 걸로 바꿨어요. 마을 회관도 오래돼서 곳곳이 낡았는데 다시 수리하도록 기부도 했습니다. 옛말에 광에서 인심난다고 했던가요? 기분 좋게 기부를 하고 나니 마을 사람들도 너무들 좋아합니다. 어르신들 복 받으셨어요. 그 쓸모없던 땅이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네요.
이장님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평생 세금만 내던 땅이었는데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신기해하며 좋아해줬습니다. 진짜 복은 나눌 때 완성됩니다. 저희는 갑자기 들어온 복을 마을 사람들과 먼저 나눴습니다. 혼자 가진 복보다 함께 나눈 복이 더 크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돈이 행복을 다 주진 않지만 마음을 편하게 해주긴 하더라고요.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내외도 소문을 들은 모양이에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겠죠.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래, 그러거라.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손에 과일 상자며 선물들을 한가득 들고 왔더라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두 분께 예민했어요. 일도 바쁘고 변명이지만요. 며느리도 이번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가져오신 반찬들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현관에 그냥 두고 온 그 음식들 말이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둘이서 마당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영감,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내 자식들이잖아. 용서해야겠지? 영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부모 자식지간인데 별 수 없지. 어쩌겠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쓸모없던 땅이 값이 나가니까 찾아온 건지 정말로 미안해서 온 건지. 며느리가 웃으며 말할 때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그래도 손주가 좋아하니까. 손주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마음이 따뜻해지진 않았어요. 현관에 방치됐던 보자기들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삶이란 미움보다 용서가 더 큰 복을 부른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식은 마음은 다시 데우기가 어렵나 봅니다. 그래도 손주를 보니까 또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부모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서운해도 상처받아도 결국 자식 생각이 먼저 나는 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고민입니다. 아들 내외를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혜롭게 지내야 할까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삶이라는 게 미워하다가도 그리워지고 서운하다가도 용서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금간 마음이 쉽게 아물지는 않더라고요. 쓸모없던 땅이 값이 나가니까 달라진 태도.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